이번에는 8장 뷰 라우터로 라우팅 기능 사용하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1 뷰 라우터 다루기 부분부터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8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라우팅 기능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우팅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라우팅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페이지를 이동할 때 해당 URL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를 표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루트 경로일 때는 메인 페이지가 보이고 가이드를 클릭했을 때 변경되는 이 슬러시 가이드일 때는 가이드 콘텐츠가 보이고 슬러시 API일 때는 API 콘텐츠가 보이는 것처럼 어떤 이런 URL의 경로의 형태에 맞춰서 서로 다른 콘텐츠를 표시하는 게 바로 라우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뷰는 SPA 기반이라서 자체적으로 라우팅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우팅을 지원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뷰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뷰제이스 공식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라우팅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제 뷰에서 라우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뷰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설치부터 간단하게 적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치는 이 공식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주소를 router.vue.js.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기를 누르고 설치를 누르게 되면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설치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책에서도 뷰 라우터 골뱅이사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버전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과 실제 공식 홈페이지의 설치 방법은 현재까지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언제든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설치 방법을 참고하셔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뷰 라우터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 뷰 라우터 패키지는 이렇게 디펜던시에 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저는 4.4 버전이지만 여러분들은 4.5 버전일 수도 있고 4.6 버전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저는 4.4 버전이 이렇게 디펜던시에 설치가 되어졌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이 라우팅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한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뷰스라는 컴포넌트에 많이 만드는데 뷰스라는 폴더에 만드는데 뷰스 폴더에 homeView.vue 템플릿으로 homeView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about view라고 적어주고 about view라고 이렇게 적어주는데 얘를 태그에다가 감쌀게요. 얘도 태그에다가 감싸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른 라우팅 경로에 보여줘야 하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뭐 해야 되냐면 라우터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라우터 인스턴스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src 폴더 밑에 라우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밑에 index.js에다가 라우팅과 관련된 코드를 적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금 설치한 뷰 라우터 패키지에서 필요한 함수들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어떤 함수들을 불러올 거냐면 create router 그리고 create web history 두 개를 불러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create web history 말고 web hash history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불러온 함수들을 사용해서 라우터 인스턴스를 만들 겁니다. 라우터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은 create router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 함수에 반한 결과가 라우터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라우터 인스턴스를 이렇게 생성해주면 되는데 create router 함수는 매개 변수로 라우트 구성 객체라는 것을 전달받아요. 즉 라우트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객체 정보들을 매개 변수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히스토리라는 속성을 받고요. 이 히스토리라는 속성은 이제 라우팅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거냐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라우트스라는 이 라우트 경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URL에 맞는 어떤 컴포넌트 라우트 처리를 해줄 때 적는 라우트스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스는 비어있고, 그 다음에 네임은 홈이고, 컴포넌트는 홈 뷰 컴포넌트다 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루트 경로에는 홈 뷰 컴포넌트를 매칭해서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about이라고 하면 슬래시 about일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객체와 매칭이 되어져서 about 뷰가 보여지는 그러한 원리고요. 익스포트 디폴트로 라우터 인스턴스를 내보내주면 라우팅 처리를 위한 뷰 라우터 패키지 코드를 전부 다 작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 라우터 인스턴스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코드가 좀 남아 있었는데, 자, import router from router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익스포트한 라우터 인스턴스를 받아오고요. 얘를 앱의 유저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라우터 인스턴스가 뷰 프레임워크에 적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라우트 경로에 따라서 보여줘야 되는 내용을 라우터 뷰 컴포넌트에 보여줄 겁니다. npm run 탭을 하고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루트 경로일 때는 홈뷰가 보이죠? 그리고 about일 때는 이렇게 about 뷰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우터 뷰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뷰 라우터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건데, 생략해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라우터 뷰라는 걸 뷰 라우터 패키지에서 불러오는 코드의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불러와서 적용을 하는 게 F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없어도 라우터 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얘를 적어주는 게 FM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적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제 이 라우터 뷰에 이제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홈일 때는 홈, about일 때는 about.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라우터 링크라는 컴포넌트도 있는데요. 라우터 링크 컴포넌트는 A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홈이고 얘는 about이다. 라우터 링크도 뷰 라우터 패키지에서 받아와 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A 태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A 태그처럼 이렇게 라우팅 처리를 해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라우터 링크와 라우터 뷰 그리고 기타 라우팅 패키지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과정까지만 알면 뷰에서 라우팅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학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8.2 뷰 라우터의 추가 기능 사용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도 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도 뷰 라우터는 더 복잡한 라우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많은 추가 기능을 전부 다 알아보는 건 사실상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많은 추가 기능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만 추려서 제가 8.2절에다가 GP를 했기 때문에 그 GP라는 내용의 기능들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라우팅을 처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라우팅 유형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프로덕트 1, 프로덕트 2, 프로덕트 3처럼 어떤 특정 상품의 1번 상품 정보, 2번 상품 정보, 3번 상품 정보, 이렇게 뭔가 하나의 주소만 변경이 되고 일부는 고정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URL을
실무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1, 그래서 프로덕트 1,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만들어주면 프로덕트 view.view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그러면은 프로덕트 1이라고 했을 때 프로덕트 뷰 컴포넌트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프로덕트 1이라고 하면 보여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2, 3도 등록하려면 얘를 이렇게 무한정 늘려서 이렇게 등록을 할 거냐는 거죠. 사실 이러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렇게 특정 URL의 패스 중에서 일부분만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되는 값에 따라서 보여지는 컴포넌트는 공통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동적 경로 매칭이라는 기법을 제공합니다. 이 동적 경로 매칭을 사용하면 이제 일부분의 URL이 변경되는 걸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동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콜론을 찍어주고 어떤 그 동적으로 변경되는 경로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프로덕트 다음에 1이 오든 2가 오든 아니면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앞에 슬러시 프로덕트 슬러시 어떤 이 두 개의 세그먼트 요 주소 형태만 만족한다면 무조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프로덕트 1이어도 당연히 들어오고요. 2이어도 들어옵니다. 3이어도 당연히 들어오고요. A여도 들어옵니다. true여도 들어와요. false여도 들어옵니다. 무조건 이 프로덕트 슬러시 내용, 그러니까 이 슬러시가 두 개 있는 세그먼트 구조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프로덕트 뷰 컴포넌트에 매칭이 되는 거죠. 왜? 여기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동적 경로 매칭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콜론으로 적은 걸 이제 정확하게는 동적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스의 일부분을 동적 세그먼트로 적용을 해줌으로써 어떤 동적 경로를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적 경로를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어떤 이런 일부분의 경로가 변경되는 이런 라우트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동적 세그먼트는 이 패스상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두 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슬러시에는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없고 두 번째 슬러시에도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소리는 이렇게 세그먼트가 두 개이기만 하다면 무조건 얘가 되는 거예요. 프로덕트가 아니어도 유저여도 이렇게 무조건 여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 세그먼트가 두 개의 경로인 것만 맞춰주게 되면 결국 프로덕트 뷰 컴포넌트가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적 세그먼트는 내가 만들고 싶은 동적 경로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줘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한 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동적 세그먼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책의 내용을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현재 이 동적 경로를 이렇게 적용을 했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뭐 프로덕트 1일 때 이 프로덕트 뷰 컴포넌트에 들어오게 했어. 근데 만약에 얘가 2야. 얘 2일 때도 들어오는데 얘가 숫자가 1로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뭔가 좀 동적이다라는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동적 세그먼트로 변경되는 이 값을 받아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받아오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올 수가 있냐면 자
스크립트 셋업 해서 컴포지션 API 방법으로 알려드리면 const route use route라는 이 함수가 뷰 라우터 패키지에 존재해요. 얘를 이렇게 불러와서 얘를 사용해서 라우트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풀 패스 해시 매치드 메타 네임 파람스 패스 쿼리 리다렉트 프롬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다 펼쳐보면 이 각각의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정보냐? 바로 이 파람스와 쿼리입니다. 파람스와 쿼리예요. 이 파람스에는 동적 세그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쿼리에는 쿼리 스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적 세그먼트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펼쳐보면 id가 2다 이렇게 할당되어져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 id라는 식별자가 결정된 근거는 이제 우리가 라우트 경로에 얘를 id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얘를 ids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라우트 객체에서도 ids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라우트 인스턴스에서 파람스 속성에 접근하면 동적 세그먼트의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우트의 파람스의 ids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이제 동적 세그먼트의 값을 받아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쿼리 속성도 있다고 그랬죠? 쿼리 속성은 이렇게 오는 쿼리 스트링이라는 걸 받기 위한 거예요. 이 URL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URL에 물음표가 있고 어떤 키와 값 형태로 작성되어져 있는 이 형태를 이제 우리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쿼리 스트링에서 랭은 키고 KO는 값이에요. 어쨌든 이런 쿼리 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쿼리 스트링을 받아올 때도 라우트 인스턴스에 쿼리라는 거에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랭 KO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쿼리 스트링 값도 받아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아와서 처리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동적 세그먼트나 쿼리 스트링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기능은 예외 처리를 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슈퍼라는 경로는 없잖아요. 슈퍼라는 경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 창에 슈퍼라는 경로와 매칭되는 라우트 정보가 없어 라고 알려주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없는 건지 빈 페이지인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가 정의하지 않은 라우트 패스가 입력됐을 때 그 패스를 좀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보통 우리는 예외 처리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라우트를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 라우트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패스를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정규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나파운드고, 이렇게 나파운드일 때는 이제 나파운드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뭔가 자동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리로드 윈도우로 한번 세로 고침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not found. 자, 이젠 되죠? 세로 고침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팁으로 하나 가져가시고요. not found라고 했으니까 not found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없는 경로 not found is not defined이라고 나오네요. 이 불러오는 부분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고 이 불러오는 부분을 추가한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정의하지 않은 라우트 경로는 not found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면 되고요.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적혀져 있으니까 이 예외 처리 부분을 책을 통해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추가 기능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탐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라우팅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웹브라우저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라우터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한 이 A 태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로 이렇게 이동을 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떤 스크립트 내부에서 자바스크립트 로직을 처리하고 페이지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을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방식 탐색이라고 불리는 방법들인데 이 프로그래밍 방식 탐색 방법은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bove View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죠. 그 옵션스 API 방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옵션스 API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에서는 컴포지션 API 방법만 다루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래밍 방식 탐색은 이제 우리가 아까 값을 가져올 때는 use route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 방식을 할 때는 use route가 아니라 router라는 걸 쓸 거예요. 얘도 뷰 라우터 패키지에서 받아올 수 있고요. 결국 라우터 인스턴스를 use router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이 라우터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밍 방식 탐색을 하는 겁니다. 이 라우터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서드들이 궁금하시면 책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푸시가 있어요. 이 푸시 같은 경우는 내가 클릭한 경로로 이동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푸시라고 하고 이제 클릭이라고 해서 푸시 라우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const push router 이렇게 해서 router.push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홈으로 이동하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버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라우트 링크라는 컴포넌트가 아니고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라우팅 경로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어떤 함수로 빼기 싫으면 그냥 내부에다가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해도 돼요. 대신에 따옴표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겠죠. 겉에가 큰 따옴표면 내부는 작은 따옴표여야 된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굳이 얘를 함수로 빼지 않아도 동작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푸시 말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리플레이스를 사용하면 흔적이 남지 않아요. 즉 브라우저의 히스토리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고 리플레이스를 누르면 이제 원래는 이 뒤에 이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방금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데도 어바웃으로 이동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바웃으로 간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누르고 뒤로 가게 하면 리플레이스 때문에 이전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서 뒤로 가기가 안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뒤로 가게 하면은 아까 남겨진 히스토리 때문에 보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푸시와 리플레이스는 히스토리를 남기고 이동하느냐 남기지 않고 이동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go와 forward, back이라는 메소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고 해서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이 푸시와 리플레이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만 다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능은 이름이 있는 경로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라우트 정보를 적용할 때 name이라는 속성값을 적용했는데 이 name이라는 속성값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to라는 속성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패스 값을 적었지만 여기에 네임 값을 적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vbind를 써줘야 되고요. vbind를 써줘서 이렇게 내가 네임으로 홈으로 가겠다.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고요. 홈으로 가겠다. 자, 그리고 내가 얘를 about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작성했던 슬러시 about, 슬러시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로 고침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잘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직관적이진 않아요. 우리한테 직관적인 건 그냥 실제로 이렇게 적는 요 방식이 직관적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동적 세그먼트를 이동하게 하고 싶다. 그 동적 세그먼트를 이동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동적 세그먼트 이름을 프로덕트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덕트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동적 세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을 사용해 줘야 돼요. 세그먼트는 파람스라는 속성을 사용해야 되고 자, 내가 이렇게 파람스 id 1이면 결국 프로덕트 슬러시 1과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IDS네요. 이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이 ID라는 식별자가 동적 세그먼트의 이 이름과 같아야 돼요. 현재 저는 IDS니까 여기서도 IDS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다시 세로 고침을 하고 프로덕트를 누르면 슬러시 1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랭이 빠졌네요. 내가 만약에 쿼리 스트링도 주고 싶다. 그러면 쿼리를 주면 되고요. 랭은 KO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쿼리 스트링도 붙고 동적 세그먼트도 붙이면서 이제 이름을 활용하여 이렇게 리다이렉트를 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된 거예요. 자, 이 방식은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푸시만 한번 살펴볼게요. 푸시를 이렇게 슬러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네임은 홈으로 가겠다 이렇게 적어도 이 about에서 얘를 눌렀을 때 잘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about에서 하나 더 해볼까요? 동적 세그먼트도 궁금하니까. 그래서 네임은 프로덕트인데 파람스는 IDS가 1이고 쿼리는 랭이 2n이야 라고 내가 여기 있는 요 값을 요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따옴표가 같기 때문에 에러가 지금 났던 거고 얘를 이렇게 다시 따옴표 잘 고려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뭐 얘를 1이라고 적나 1이라고 적나 어차피 문자열로 치환이 되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적는 게 더 타당하겠네요. 쿼리라고 적고 랭 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제 이런 방식도 처리가 가능하다. 세로 고침을 하고 누르면 잘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도 네임, 라우트 정보를 이용하여서 라우팅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패스를 적는 게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첩 경로라는 게 있어요. 이 중첩 경로는 말 그대로 라우트의 경로를 중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첩 경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bout에다가
한번 중첩 경로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중첩 경로 같은 경우는 그냥 새로 하나 만들죠. 유저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중첩 경로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하는 이 라우터 정보는 항상 마지막에 위치시키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적을 거니까 패스는 유저고, 이 중첩 경로를 사용할 때는 네임을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첩된 경로 그 내부에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를 적는데, 우리가 컴포넌트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해와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는 형태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위의 것과 아래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위의 건 뷰 프레임워크가 렌더링 될 때 정보를 미리 불러오고, 이 밑에 건 이 라우트 경로가 호출될 때 그때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리소스를 불러오느냐, 리소스를 필요할 때 불러오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홈이라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등록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라우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깨달으시게 되는 부분일 테니까, 사실 뭐 요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성능적으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미리 리소스를 불러오느냐 불러오지 않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슬러시 유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슬러시 유저, 슬러시 유저하면 이렇게 저장했을 때 not found가 뜹니다. not found가 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첩 경로를 처리를 해줄 거예요. children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고요. 이 children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pass info라고 적어주고, name, user, info 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 거냐, user, info, view라는 컴포넌트의 내용을 보여줘라 라고 할 거예요. user, info, view라는 것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고 템플릿으로 user, info 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유저가 안 나왔던 건 저장이 안 돼서 안 나왔던 거고, 이렇게 중첩으로 어떤 기능을 정해주게 되면 이제 유저와 인포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결국 유저의 인포라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유저라는 컴포넌트를 불렀을 때는 유저뷰만 나오는데, 유저의 인포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유저뷰만 나오잖아요. 왜냐면 얘는 중첩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도 라우터 뷰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라우터 뷰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 줘야지만 이제 이 라우터 뷰라는 컴포넌트 내부에 보여지게 되는 거고, 지금 사용을 잘못한 게, 지금 유저는 유저 뷰라는 컴포넌트에 매칭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 뷰에다가 라우터 뷰를 적용해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래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중첩되어져 있는 그 다른 경로가 이 라우터 뷰 컴포넌트에 렌더링 되어져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중첩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첩 경로를 다시 보면, 일단 우리가 슬러시 유저라고 하면 이 유저 뷰 컴포넌트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슬러시 유저 뷰 인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와 패스와 일치하는 이 컴포넌트를 유저 뷰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라우터 뷰 컴포넌트에 적용해줘서 보여준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중첩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기법은 이름이 있는 뷰 기법인데,
책에서 따지면은 8.2.7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름이 있는 뷰는 라우터 뷰 컴포넌트의 네임 속성을 활용해서 멀티로 보여주는 곳을 지정을 하자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중첩 경로로 사용했을 때 유저 슬러시 인포라고 하면 유저 뷰 컴포넌트에 작성되어져 있는 라우터 뷰 컴포넌트의 내용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얘를 네임을 헤더라고 하고 네임을 디폴트라고 하고 네임을 푸터라고 한다. 요 각각의 이름들은 마음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의미상으로 헤더 디폴트 푸터라고 지정했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라우트 정보에서 얘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헤더는 뭐 이거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할 건데 디폴트 푸터고 뭐 헤더는 하나 만들까요? 여기에 더 헤더.뷰 그 다음에 더 푸터 그래서 더 헤더 더 푸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중첩 경로를 처리할 때 헤더는 여기에 렌더링이 되는 거고 디폴트는 여기에 렌더링이 되는 거고 푸터는 여기에 렌더링이 되는 거고 그러한 원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세로 고침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issing 템플릿 월 렌더링 펑션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컴포넌트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컴포넌트스여야 되고 그렇게 복수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잘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구분을 좀 해볼까요? 여기에 헤더라고 해서 h2 헤더 라고 이렇게 적고요. 메인이라고 해서 h2 메인 푸터라고 해서 h2 푸터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링크 컴포넌트 이 라우터 뷰 컴포넌트의 네임에 맞게 적절하게 그 위치에 렌더링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름에다가 특정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로 컴포넌트의 프롭스 전달하기 라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동적 세그먼트의 값을 전달하게 되면 use route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라우트 인스턴스로 파람수 속성에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props true라고 하면 이 동적 세그먼트가 props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덕트 뷰 컴포넌트 내부에서 이 라우트가 아니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const props define props ids 얘는 우리가 지금 얘를 어떻게 넘기고 있죠? 얘는 스트링이다. 이렇게 하면 props 요 값으로도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보면 이렇게 잘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이제 우리가 props 속성을 true로 줬기 때문에 동적 세그먼트가 props로 전달이 된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 뷰에서도 props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좀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책을 통해서 내용을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리다이렉트. 예를 들면 이 리다이렉트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어버브 페이지가 사용자가 일단 임시적으로 접근을 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얘를 그냥 아예 이렇게 주석 처리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더 적절한 예제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원래는 old about이라는 경로가 있었어. 근데 얘가 리뉴얼이 되면서 old about을 안 쓰고 그냥 about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old about이라는 경로가 이미 외부에 많이 배포가 되어져 있어.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들은 아직도 old about이라는 주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나파운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old about이라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리다이렉트를 사용해줘서 about으로 이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하면 old about이라는 경로로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리다이렉트 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old about 이렇게 하면 about으로 리다이렉트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리다이렉트라는 속성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이 8.1.9에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8.1.10 마지막으로 별칭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별칭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임의의 별칭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AA라고 지정한다. 그러면 원래는 about에 접근할 때는 /about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별칭으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한다 라는 그러한 이 별칭 기능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책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10가지 소주제에 해당하는 추가 기능,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다뤄봤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 많은 기능들은 이 뷰 라우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카테고리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학습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것만 다 학습을 해도 실무 진행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라도 꼭 숙지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8.2에 해당하는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뷰 라우터의 고급 기능 다루기 부분을 살펴볼 건데, 고급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것에는 내비게이션 가드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가드 같은 경우는 라우팅 과정 중에서 특정 지점에서 라우트 전환을 가로채 사용자 정의 로직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훅인데, 크게 전역 가드와 라우트벨 가드, 컴포넌트 내 가드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 책을 통해서 좀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에서는 실제 적용하면서 그 적용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역 가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전역 가드 같은 경우는 라우터의 index.js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라우터에 before each라는 게 있어요. before each라는 게 있고, 이 before each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트가 어떨 때 되는 거냐면 전환되기 전에 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트 전환 전에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반드시 넥스트를 써줘야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봤을 때 form is not defined main.js form이 아니라 이 from이죠. 얘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마다 그 이동에 대한 라우트 정보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얘는 라우트가 전환되기 전에 호출되는 거니까 뭐 만약에 내가 다시 홈에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리고 about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bout으로 이동이 됐는데 to에는 /about이 나왔고 from에는 /가 나왔어요. 그 소린즉 홈에서 about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to는 이동할 그 대상의 경로 정보가 있고 from은 이동하기 전에 경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if to full pass about이면 내가 이동을 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about이 아닐 때만 next가 호출되게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으로 가고, 자, about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about으로 이동이 안 돼요. 경로가 안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라우트가 전환되기 전에 제가 어떤 특정 로직을 가로채어져서 about이 아닐 때만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라 라는 코드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특정 라우트에 해당하는 요청을 가로채서 사용자 정의 로직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라우트 전환 전, 그리고 책에 보면 라우트 확정 전, 라우트 전환 후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우트 확정 전, 전환 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슷비슷한데 그 시점이 언제 실행이 되느냐, 그것만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라우터의 index.js에다가 코드를 적는 이런 형태를 전역카드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똑같은 코드를 컴포넌트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내부, 그러니까 컴포넌트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면 현재 정의되어져 있는 경로 중에서 about을 해볼게요. about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특정 경로를 처리하는 로직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책에도 나와 있지만 on before updat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o from console.log to from 이렇게 한번 값을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on before route leave 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to from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on before 업데이트가 아니라 on before route 업데이트예요. 얘는 라우트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수정을 해주고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얘는 이제 라우트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그리고 라우트를 떠나기 전에 각각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더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세로 고침을 하고 전역카드도 잠깐 이제 주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about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자, about이 이동이 된 상태에서 보면은 about으로 이동이 되게 되면 이 about 컴포넌트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요 컴포넌트 코드가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가드를 컴포넌트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우트별 가드라고 해서 이제 라우트에다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작성하는 거죠. 홈에다 작성을 하면 before enter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라우트가 어떤 전환을 허용한다. 이 next를 해야 전환이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before enter와 같은 라우트별 경로에 해당하는 훅을 사용해서 어떤 제어를 해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꼭 한번 같이 병행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내비게이션 가드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라우트 전환 전이라든지 뭐 전환 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의 그 요청을 가로채어서 어떤 로직을 작성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밖에 스크롤 동작과 경로 메타 필드와 같은 내용들도 책에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동영상으로 굳이 다루지 않아도 책에 있는 내용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 이제 8장에 해당하는 라우터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다 다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책에 나와 있는 1분 퀴즈와 셀프 퀴즈 같은 것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